오늘 아침 굿모닝 시카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7일 월요일 KCBS 굿모닝 시카고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텍사스주를 덮친 폭우로 인한 사망자가 최소 8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급류에 휩쓸린 여자 어린이 캠프 미스틱 참가자 중 11명이 여전히 실종 상태이며 전체 실종자 규모도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편 텍사스주에서 지난 4일부터 폭우로 수십 명이 숨지자 기후변화에 따른 참사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라 극단적 기상의 빈도와 강도가 높아진다는 점, 전통적인 예보 체계로는 재난에 대응하기 어려운 시대가 됐다는 점 등이 다시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독립기념일인 지난 4일 미국 전역에서 열렸습니다. 반트럼프 단체들은 독립기념일 자유미국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으며 지난 며칠 동안 사람들을 시위에 동참하기를 권유하는 홍보를 시작했습니다. 여성단체인 여성행진이 주최한 이번 시위는 미국 전역 34개 주 주요 도시에서 200여 개의 행사로 나뉘어 진행됐습니다. 무역 협상을 이끄는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이 협상에 진전이 없는 국가들에는 그동안 유예를 해온 상호 관세를 오는 8월부터는 재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2023년 20대 남성이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생후 3주 된 자신의 딸과 아내를 석공으로 쏴 아이는 사망하고 아내는 부상당한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준 바 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 남성이 계속 무죄를 주장해 오다 최근 유죄를 인정하고 최소 2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일 미국 국립공원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입장료를 인상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행정명령은 국립공원관리청을 감독하는 더그 버검 내무부 장관에게 입장료를 받는 미국 내 국립공원에서 외국인의 입장료를 인상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감세 법안으로 인해 앞으로 전기차 구매 시 지원되던 최대 $7,500 지원이 오는 9월 말 종료되는 것은 물론 전기요금은 2035년까지 최대 11% 상승하는 등 여파가 클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충전기 설치 시 최대 $1,000까지 지원되던 가정용 세액공제 역시 오는 12월 30일 종료될 예정입니다. 최근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대중들이 종교를 삶의 여러 측면에 통합하는 것에 대해 엇갈린 감정을 가지고 있어 공립학교 내 종교 담당자가 있는 것은 지지하는 반면 수업 시간에 교사가 주도하는 기도는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도허티 목사가 인도한 오클라호마 교도소 선교 집회에서 700명이 넘는 수감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했고 그중 400명 이상이 구원의 부름에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초소식입니다. 텍사스주를 덮친 폭우로 인한 사망자가 최소 8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급류에 휩쓸린 여자 어린이 캠프 미스틱 참가자 중 11명이 여전히 실종 상태이며 전체 실종자 규모도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CNN 방송 등에 따르면 수색 작업이 계속되면서 텍사스 중부 지역의 홍수 관련 사망자는 늘어나고 있으며 현재까지 최소 82명이 사망했습니다. 카운티별로 보면 홍수 진원지였던 커 카운티에서는 68명이 사망했습니다. 이외에 트래비스 카운티에서는 6명, 버넷 카운티 3명, 캔들 카운티와 윌리엄슨 카운티에서 각 2명, 톰 그린 카운티 1명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확인된 사망자 가운데 28명은 어린이로 밝혀졌습니다. 사망자가 급증함에 발생함에 따라 수색되는 물속에서 시신을 놓치지 않기 위해 바둑판 모형으로 흩어져서 실종자를 찾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재난은 지난 4일 텍사스주 중부 지역에 내린 폭우로 커 카운티에서 샌 안토니오 쪽으로 흐르는 과달루페 강이 범람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이후에도 이 지역에는 강한 비가
내리고 있어 추가 피해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텍사스 주지사는 앞으로 24시간에서 48시간 동안 강한 비가 커 카운티 인근 콘초밸리에 쏟아지면서 추가로 홍수가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텍사스주에서 지난 4일부터 폭우로 수십 명이 숨지자 기후변화에 따른 참사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라 극단적 기상의 빈도와 강도가 높아진다는 점, 전통적인 예보 체계로는 재난에 대응하기 어려운 시대가 됐다는 점 등이 다시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호아킨 카스트로 하원 의원은 지난 6일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기후변화가 텍사스 홍수의 분명한 일부라고 지적했습니다. 과학자들도 기후변화와 더 빈번하고 심각하게 극단적으로 변해가는 기후의 연관성을 지적했습니다. 캘리포니아대 데니얼 스웨인 교수는 이번 텍사스 폭우처럼 느리게 움직이는 폭풍으로 인한 기록적인 폭우는 지구 온난화된 기후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현상이라며 기후변화가 폭우의 역할을 했는지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역할을 했는지의 문제일 뿐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독립기념일인 지난 4일 미국 전역에서 열렸습니다. 반트럼프 단체들은 독립기념일 자유미국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으며 지난 며칠 동안 사람들을 시위에 동참하기를 권유하는 홍보를 시작했습니다. 여성단체인 여성행진이 주최한 이번 시위는 미국 전역 34개 주 주요 도시에서 200여 개의 행사로 나뉘어 진행됐습니다. 단체는 이번 시위 초점이 억만장자 권력, 빈곤, 불법 명령, 공포, 정치로부터 미국을 해방시키는 데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자유의 꿈은 우리 모두의 것이며 우린 그 약속을 추구하는 걸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무역 협상을 이끄는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이 협상에 진전이 없는 국가들에는 그동안 유예를 해온 상호 관세를 오는 8월부터는 재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지난 6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오는 8일 상호 관세 유예가 끝나면 어떻게 되냐는 질문에 협상에 진전이 없는 국가들에는 그동안 유예를 해온 상호 관세를 다음 달부터 재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전한 것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2개 국가에 적용될 상호 관세율을 적시한 서한들에 서명했고 이 서한들은 7일 발송될 예정이라고 지난 4일 기자들에게 밝힌 바 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서한을 받는 국가들이 협상에 속도를 내 합의를 할지 기존 상호 관세율로 돌아갈지는 그들의 선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023년 20대 남성이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생후 3주 된 자신의 딸과 아내를 석궁으로 쏴 아이는 사망하고 아내는 부상당한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준 바 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 남성이 계속 무죄를 주장해 오다 최근 유죄를 인정하고 최소 2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역 매체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6월 27일 뉴욕 브론 카운티 법원의 조지프 콜리 판사는 2급 살인 혐의를 받는 28살의 패트릭 디 프로포리트에 대해 최소 25년에서 최대 종신형의 징역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프로프리트는 2023년 6월 26일 이른 아침 아내와 딸을 석궁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생후 3주 된 딸이 울고 있는 것에 대해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흥분해서 옆방에서 석궁을 가져와 딸을 안고 있는 아내를 향해 석궁을 발사한 것입니다. 이 사고로 석궁 화살은 딸의 어깨를 통과해 아내의 가슴을 관통했고 그 자리에서 딸은 안타깝게 사망했으며 아내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정도의 부상을 당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일 미국 국립공원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입장료를 인상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행정명령은 국립공원관리청을 감독하는 더그 버검 내무부 장관에게 입장료를 받는 미국 내 국립공원에서 외국인의 입장료를 인상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립공원은 미국 우선이 돼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또 다른 행정명령에는 미국을 다시 아름답게 위원회를 설립하고 위원장을 맡는 내무장관이 국립공원과 자연자원의 보존 방법을 대통령에게 자문하라고 지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감세 법안으로 인해 앞으로 전기차 구매 시 지원되던 최대 $7,500 지원이 오는 9월 말 종료되는 것은 물론 전기요금은 2035년까지 최대 11% 상승하는 등 여파가 클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충전기 설치 시 최대 $1,000까지 지원되던 가정용 세액공제 역시 오는 12월 30일 종료될 예정입니다. 전력 요금에 대한 자동차 구매자들의 부담감도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에도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가정용 충전기 설치 비용이 보조금 중단으로 많게는 수천 달러까지 높아질 수 있어 설치율이 둔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교계 소식이 이어집니다. 텍사스주를 덮친 폭우로 인한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목격자들은 불어난 물에 차량들이 떠내려가고 그 안에서 아이들의 비명이 들리는 끔찍한 상황을 전했습니다. 전 세계 기독교인들의 기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마리안 퍼스의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번 파괴적인 홍수로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해 기도해달라면서 사랑하는 이들을 잃거나 실종된 가족들 그리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 애쓰는 구조팀을 위해 다 함께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최근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대중들이 종교를 삶의 여러 측면에 통합하는 것에 대해 엇갈린 감정을 가지고 있어 공립학교 내 종교 담당자가 있는 것은 지지하는 반면 수업 시간에 교사가 주도하는 기도는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AP통신은 지난달 27일 교육과 종교에 관련된 다양한 주제에 대한 여론을 조사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시카고 대학교 산하 국가 여론조사센터와 협력해서 지난 6월 5일부터 9일까지 실시되었고 전국의 성인 1,158명을 대상으로 이번 문제에 대한 견해를 물었습니다. 조사에 참여한 대다수는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매우 또는 극히 중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정교 분리에 관해서는 64%만이 동일하게 응답했습니다. 응답자의 과반수는 공립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종교 담당자를 두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종교별로 살펴보면 학교 내 종교 담당자 배치 지지는 백인 복음주의 개신교도 82%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비백인 개신교도 76%, 카톨릭 신자 61%, 백인 주류 개신교도 56%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종교적 소속이 없는 사람들 중 과반수는 학교가 종교 담당자를 두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응답하였습니다. 도허티 목사가 인도한 오클라호마 교도소 선교 집회에서 700명이 넘는 수감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했고 그중 400명 이상이 구원의 부름에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모든 수감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목표로 한 이번 행사에서 32명의 자원봉사자들은 1000인분의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고 성경 700권과 성경 공부 교재 1,300여 권을 나누어 주었다고 크로스워크는 보도했습니다. 오클라호마 털사에 있는 빅토리 크리스찬 센터를 이끄는 도허티 목사는 CBN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교도소 안에서 추수할 영혼이 있으나 주변 도시의 교회 중 극소수만이 정말로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한다는 마음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거의 모든 수감자들에게 다가가고 싶었다고 덧붙였는데요. 오클라호마 주지사 케빈 스티트와 그의 팀에게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셨다고도 언급했습니다. KCBS 날씨 정보입니다. 한동안 무더웠던 날씨가 한풀 꺾이는 듯한 모습입니다. 월요일인 오늘은 하루 종일 선선한 날씨 이어지겠는데요. 오전에는 구름 끼고 흐린 날씨 보이다가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76도 예상되며 밤 최저 기온은 67도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해 뜨는 시각 오전 5시 14분, 해 지는 시각 오후 8시 32분 예상됩니다. 이상 KCBS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시카고 월요일에 보내드린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유정임이었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풍성하고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르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청취해주신 모든 여러분 고맙습니다. AM 1590, FM 95.9, WCGO 에반스톤 시카고입니다.